처음 만나셨을 때는 어떠세요? 서치만 하던 사람을 실물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작다. 아 비슷하시구나 저랑. 키가 되게 크구나. 네. 그래서 좀 놀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앵커의 이현경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각으로 I am Hero 더 스타디움이 30만을 돌파했다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모시려고 했던 건 아닌데 딱 오늘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요. I am Hero 더 스타디움의 감독님을 모시고 네,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출을 맡았던 조우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I am Hero 더 스타디움을 포털에 검색하시면 연출에 조우영 이렇게 이름 석자가 뜹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었어요. 네. 왜냐하면 연출에 이름 두 분이 나오는데 맞아요. 한 분은 영화에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사실 구독자분들이 어느 분이 감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잘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조우영 감독님을 오늘 모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카메라 뒤에 있었던 조우영 감독입니다. 제가 신문 인터뷰 했을 때부터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저희 채널에 심희철 교수님 리뷰 영상 아래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네. 추석 연휴 때 깜짝 네. 놀랐어요. 어떻게 저희를 아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나. 네, 이번에 그 영화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서칭을 이렇게 계속. 했었죠. 네. 하던 중에 이제 제일 리뷰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도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네. 댓글 한번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너무 잘 리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았었죠. 지난번에 더 파이널은 다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던 맞습니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를 이렇게 연출하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음악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진로를 그때 결정을 했는데 네. 음악을 할까? 미술을 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미술을 선택하게 돼서 이제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광고 대행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감독으로 독립을 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와중에서도 네.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대학교 땐 밴드를 했고요. 한 7년 정도 했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뮤지컬을 했었고요. 그렇게 음악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관심이 있었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시는 PD님께서 이제 엔터 쪽 일을 좀 많이 하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컨설팅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에서 오래 다녀서 제가 원래 요 잡 포지션 전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이제 아니 브랜드를 이제 브랜딩 하시는 브랜딩하는 쪽 일이거든요. 원래 광고 대행사가 원래 그런 일이잖아요. 네. 광고 브랜드나 아니면은 제품을 브랜딩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연결시켜주는 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티스트들도 그런 요구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티스트도 브랜딩. 네. 그래서 이미지나 뭐 컨셉. 맞습니다. 앞으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브랜딩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콘서트 브랜딩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아티스트 분들이 아이덴티티 브랜딩도 좀 해드리고 하다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러면 이번에 임영웅 콘서트를 하는데 실황 영화를 만들 건데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달랐으면 좋겠다. 네, 기존의 실황 영화랑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문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스터디를 하고 영웅 씨를 공부해서 저는
이시랑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PT 팩을 만들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물고기에 가서. 네. 그래서 이제 다 보시고 대표님 보시고 마지막에는 영웅 씨가 보시고 네. 이렇게 가는 거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일들을 계속 하셨었고, 네. 네. 어쨌든 입지가 참 중요하죠. 네, 사무실에서 네, 네, 함께 네, 일하시는 분의 네, 소개로. 받아서, 네. 네. 그럼 I Am Hero The Stadium은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감독님? 그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예. 사실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투입된 거는 그 중간부터 투입이 어느 정도 네. 진행이 된 후부터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진행 과정들을 다 촬영을 했죠. 오, 네. 그럼 한 6개월.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화면에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패딩 입은 회의하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겨울부터 찍었다는 거고, 맞아요. 콘서트는 5월 달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5월까지 찍으셨을 네, 거고, 네. 후반 작업해서 8월 한 말에 3개월 정도 개봉했으니까, 됐으니까. 네. 그럼 최소 8개월 이상은 네, 맞아요. 이제 이 네, 영화에 네, 매달리신 네, 네, 거네요. 네. 오. I Am Hero The Stadium의 가장 뭐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터뷰가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진행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쵸. 그러니까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브랜딩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맥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챕터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영웅 씨가 많이 알려졌지만 많이 안 알려졌다는 느낌이었어요. 전문가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별로 좀 그 영웅 씨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를 좀 나눴던 것 같고, 그래서 영웅 씨 그 약간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좀 있어서 네. 약간 의도된 질문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웅 씨가 워낙 똑똑해서 워낙 명석하셔가지고 네. 그 의도에 맞게끔 항상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되게 잘 알아채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맥락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워낙 빠르게 캐치해서 딱 그거에 맞게끔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맥락만 딱 쥐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채워주셔서 저는 너무 영희 씨한테 감사했죠. 근데 립제이 씨 말처럼 지능이 맞아요. 굉장히 높으시죠. 아 진짜 너무 예. 그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기 전에 이제 처음에 PT 하시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눈여겨 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트로트 가수? 그리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다. 그 정도를 알고 정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트로트 곡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장르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특별하죠. 네, 그리고 너무나 내가 모르고 있었다. 마치 그 빙산의 일각처럼 이만큼의 매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다 숨겨져 있지?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왜냐면 그냥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빠져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될수록 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모습들도 너무 괜찮아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고민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임영웅 아티스트 공부하셨다잖아요. 네, 공부했죠. 그 중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음악적으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이 네. 있었으니까 음악적으로 놀란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였냐면
대부분의 가수들은 노래를 하시거든요. 네. 그냥 노래를. 네. 근데 생각보다 그 깊이가 깊어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이제 작곡가가 주시는 음악을 부르는 싱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영웅 씨가 이제 작사를 하는구나 정도로 알았거든요. 네. 근데 모래알갱이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거는 히트친 곡인데? 네. 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아티스트인데? 그게 제가 진행하던 중반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사 작곡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했지 이미 그렇게 그 정도 단계까지 가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뮤직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닫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인터뷰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도 너무나 완벽하게 네,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뭐 그 인터뷰하면서도 저는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대학교 친구분들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처음에 그 대학교에서 팀을 했을 때도 공연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계획하고 그 얘기도 나와요.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공연 어떻게 할지, 곡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어떤 곡들을 할지, 공연을 어떻게 보여줄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항상 그렇게 메모하면서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아, 원래부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성격상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지. 예, 사실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경지? 위치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밴드 분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네. 너 음악을 해봐 라고 했는데 해버리더라. 네. 그리고 그 음악적 디테일이 되게 놀라울 정도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가수분들은 대체로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둘 다? 왜냐면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중간에 이제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랑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보통 자동차로 이동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항상 음악을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거 보통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되게 발성적으로 되게 좋은 것들을 되게 눈여겨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나오는데 딱 꽂힐 때가 있대요, 영웅 씨가. 이 발성이. 그래서 그 발성을 가지고 이제 바로 녹음실에 녹음실로 가서? 가서 진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다음 곡에 적용을 해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 디테일들이 저는 너무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왜 타고나신 분들은 그냥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멜로디 하나하나, 발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전달될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더라고요, 영웅 씨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구나, 듣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전달해야 될지 아니까.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대사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앞뒤 맥락이 그런 거였구나. 맞아요. 네. 라고 들으니까 더 이제 그 대학 동창분들이 어썸블라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뭐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게 공연을 하시니까 그분들도 아카펠라 동아리여서 그 공연 계획과 셋리스트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필로 쓰던 게 그거였군요. 네. 그러면 지금의 임영웅 아티스트는 이미 대학 때부터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얘기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니까 팬들은 미스터 트롯 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 보다 생각했던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인터뷰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최종본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나갔을 때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주변분들이? 네. 그 대학교 동창분들이? 왜냐면 너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너무나 노래를 많이 했고 어떤 장르에다가 떨어뜨려 놔도 그거를 공부해서 소화해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연에 나간다고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격적이다, 그쵸? 그래서 그 음악적인 디테일이 이만큼 있는 걸 보고서 일단 저는 되게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이제 연기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영화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이동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영역이 좀 바뀌어도 그 느낌대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넌지시 드렸거든요.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영상 하시니까 더 그러시죠, 느껴지시는 게. 왜냐하면 음악적으로도 그만큼의 디테일을 가지면 사실 연기에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우 씨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음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캐릭터에서 어떤 가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전달할지를 그 엄청난 디테일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캐릭터를 전사부터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그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잘해서 또 깜짝 또 깜짝 놀라고 네. 잘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미 서치를 해서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사실 음악과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다 되시는 분이니까 그냥 영상만 하시던 분이 아니어서 더 기대를 하고 만나셨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나셨을 때는 어떠세요? 서치만 하던 사람을 실물로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작다. 비슷하시구나 저희가. 키가 되게 크구나. 네.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TV로 보는 거랑 실물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멋있다.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사실 조용 감독님의 말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임영웅 아티스트를 모를 순 있어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를 수는 있어도 알고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제가 겪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랬겠구나. 제가 겪었던 거예요. 네. 원래는 제가 겪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경연에서 1등을 한 가수 정도였는데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매력과 그리고 그 넓이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데도 변치 않고 팬들한테 항상 감사해야 하고 스태프들을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 좋아하기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물론 음악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그냥 인간 임영웅으로서 안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 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에도 그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음악이 좋아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람에게 중독되면 그 저희 팬분 중에 개미굴이라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다들 그래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실존하는구나. 맞아요. 심지어 대학교 동창분들 아직도 만나시는데 똑같대요. 대학 때라? 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쵸? 네.
어떻게 저 위치까지 가셔서 똑같을 수 있는지. 근데 그만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과분한 자리, 좀 큰 자리에 가면 사람이 좀 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크구나. 예,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네. 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작이 있어서 음. 연출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담이 같은 됐죠. 아티스트인데다 네. 그리고 거기는 첫 작품이었는데 이게 두 번째라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비슷한 걸 했는데 그 부담은 됐죠. 근데 사실 영웅 씨 만나고 부담감이 그냥 없어졌어요. 왜냐면 영웅 씨의 매력이 너무 큰데 알려져 있지 않네? 별로? 오. 네, 그래서 이걸 잘 알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그냥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냥 이것만 난 잘 알리면 성공한다. 네,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약간 확신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은 버리고 그냥 이걸 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있는 대로 잘 담으면 맞아요. 충분하니까. 네. 예. 그 재료 본연의 맛이 굉장히 훌륭한데, 그쵸? 재료가 너무 좋아서. 네. 아, 그니까요. 그게 담는 분이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영화 못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봤을 때.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네. 그 매력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 꿈이었어서 가수가.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가수로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셨겠다. 네. 그래서 뭐 연습을 할 때도 가서 그냥 노래하면 따라 부르고 하면서 그냥 힐링하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가고 네, 그랬죠.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항상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를 매일 하시고 맨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맞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웅 씨를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팬분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에 더 우선한다. 항상. 네, 항상.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내가 뭘 할지 결정을 할 때도 항상 팬이 우선에 있다는 거라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근데 그게 이제 영웅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그래서 왜 그 스태프들 인터뷰 나오실 때 저렇게 그 콘서트에 온 관객들을 스태프들이 저렇게 다 생각하시는 건가? 네. 이 콘서트면 좀 특별한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연출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영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전파돼서 아래로 쫙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연출 감독님조차도 콘서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고, 물론 이제 소속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실은 그냥 콘서트 때만 잠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인터뷰가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분들조차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영웅 씨의 그 마음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네, 시스템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아끼지 않고, 네, 또 써주시고 물고기에서도 그 아티스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팬 한 분 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죠.
언론에서 많이 다루긴 했어요. 이번에 이제 특히나 최근까지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문제 그쵸. 때문에 잔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처음 하는 거 맞죠, 감독님? 그렇게 무대 조립하고 해체하고 제가 모든 콘서트를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네. 상암에서 객석 안 깔고 한 적이 있었나? 그 다음에 무대 조립 해체를 하면서 했던 공연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이제- 건 아니지만 네. 연출 감독님께서 네. 이제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영웅 씨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 씨가 웬만하면은 이제 훼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출 감독님이 그 장을 아예 무대로 바꿔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잔디가 무대가 올라가도 하루 동안 얘가 누르고 있으면 잔디가 또 죽는데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무대를 빼자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그 용기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슈퍼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네, 슈퍼볼. 네, 슈퍼볼은 국가 행사잖아요. 거의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광고 수익이면 엄청난 수익이 엄청나죠. 뒷받침되니까 네. 슈퍼볼에서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도 얘기 나온 게 그 그라운드 객석 포기하는 거 아티스트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이번에도 증명이 됐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영웅 씨는 뭐 워낙 확고하게, 돈 못 벌어도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하진 않으신 분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가치가 훨씬 우선하기 때문에 영웅 씨는, 예, 내가 좋아하는 축구의 팬으로서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영웅 씨 개인으로 봤을 때도. 네. 근데 그게 사회적 가치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줬잖아요 이번에.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네.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건 역사의 한 줄로 남을 것 같아요. 공연 역사에서 있을 수 네네.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 맞다. 그 얘기도 있어요. 객석을 깔지 못해서 티켓을 못 팔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무대를 만들고 이동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객석 못 판 건 둘째치고 그 조립하고 빠지는 비용이 훨씬 많다고요. 객석 비용보다. 네. 왜냐면 무대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네.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다 만들었어요. 무대 전체를. 그럼 그 레퍼런스는 어디서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슈퍼볼을 보시고. 아 미국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슈퍼볼 할 때만 그렇게 하니까. 네. 그걸 보시고, 이제 그 연출 감독님 사나, 이제 스태프분들이 되게 오래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냐라고 되게 오랫동안 아마 고민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아예 공장에서부터 그 피스 하나하나를 다 제작을 했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피스가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140개 정도 되는데, 그 까는 거요. 그 무대 까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 조각들이, 그 보시면은 조각들이 들어가서 조각들이 다 합쳐져요, 이렇게. 네네네 맞아요. 그 조각들이 14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무대잖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커요. 무대 그날 엄청 컸었어요. 네,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네. 한 피스가. 한 피스가 네. 예. 얼마나 크냐고 하면 5톤 트럭에 2개가 실린대요. 그럼 그거 옮기려면 차가 70대가 와야 돼요. 5톤 트럭 70대가 와야 되고 네. 그거를 그러면 5톤 트럭 맞나? 5톤 트럭 맞을 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연습을 심지어는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러면 매번 5톤 트럭이 그 피스를 싣고 70대가 싣고 그걸 조립했다고 다시 70대가 싣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공항도 있었고 맞습니다. 어디였어요? 저는 파주 거긴 어딘지 되게 궁금했는데 학교였나요? 아니요, 축구장? 영어 마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연습하는 곳도 여러 군데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70대 5톤 트럭이 매번 장소로 가서 옮기고. 전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객석을 못 판 거는 둘째치고 네네. 그 무대를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비용. 왜냐하면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파주 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온전히 그 연습을 하려고 빌린 곳이었어요. 조립하고 해체하고 그 연습만 하려고. 그리고 이게 동선이 엄청 넓잖아요. 네. 스타디움은. 네. 근데 파주는 좁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선을 계산하려고 도셨어요. 길이를 재서. 그래서 2바퀴 돌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뭐 1바퀴 돌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동선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텝 한 분 한 분들을 다 계산해서 네, 그 전체를 연출을 하고 그거를 또 아티스트랑 합을 맞추고 맞아요. 댄서분들은 또 한 200명 가량 되시고 댄서분들은 또 다른 데서 연습하셨어요. 왜냐면 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넓은 또 그걸 빌려서. 개양에 네, 또 빌려가지고 또 잔디 위에다가 우리가 또 그 막을 깔았잖아요. 네네네. 하얀색 천을 깐 것도 연습을 해야 돼서 잔디 위에 하얀색 천을 깔고 그래서 립제이님 그 파트에서 그 씬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 잔디가 있는 곳에 가서 깔고 똑같이 마킹을 한 다음에 이제 댄서분들은 또 댄서분들끼리 또 연습을 따로 하시고 네, 그- 무대팀은 무대대로 또 연습을 하시고. 그게 1년을 본인이 갈아 넣었다고 표현한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 본 거보다 감독님 설명해 주시니까 저거 준비하는 게 어떤 일이었는지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제 가서 찍는 역할이었으니까 그냥 계속 감탄만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지? 부터 해서 네. 아, 그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정윤철 감독님이 맞습니다. 얘기한 이건 게- 올림픽이다. 네. 올림픽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맞아요. 국제 행사를 해도 음. 이렇게까지 그 정말 쉬는 디테일에 있네요. 네, 네. 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스텝들 인터뷰가 나오는 콘서트 영화가 있었나? 그 스텝이라고 하면 잠깐 와서 일을 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다 인터뷰를 땄잖아요. 네. 나온 거는 그 정도겠지만 따신 더 많이 거는 훨씬 더 그렇죠.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찍었는데 못 나오신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 네, 시간이 제한도 있었고 좀 너무 좋아하시는 팬들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세요. 아, 그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줄였어요. 줄인 게 이제 예, 줄여서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좀 편집이 좀 많이 돼서 이야기 맥락상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되게 속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독판을 어떻게 한번 네. 제작을 네. 하실래니까 깜깜하시죠 지금? 아, 저는 뭐 좋은데 이제 편집실에서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